9개월간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제 승부 예측,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은 작년 12월 말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마지막 올 시즌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편 승부 예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 승부 예측 결과는 정말 변수가 많았었죠. 본머스 토트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덕분에 본머스가 마지막 골로 승리를 거뒀고,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는 정말 제 예측이 설마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약간의 좀 우려가 있었는데, 제 승부 예측이 틀린 것이 저에게는 약간은 안 좋겠지만은 그래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게 리버풀이 이긴 게 좋아요. 그리고 첼시 대 와포드 맞췄습니다. 아스날 대 브라이튼, 아스날이 홈에서 또 이렇게 미끄러질 줄 몰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렇다 치고 브라이튼에게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없는 브라이튼에게도 이렇게 무승부를 거둬서 정말 마지막까지 좀 쫄깃쫄깃한 승부 예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승부 예측도 약간은 쫄깃쫄깃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는 레스터 대 첼시, 토트넘 대 에버튼, 번리 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레스터 대 첼시 경기. 첼시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리그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순위권 4위 안에 드는 것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첼시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좀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캉테와 오도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크리스텐센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롭터스치크 선수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이번 경기에 결정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역시 유로파리그에서 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서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 선수와 페드로, 윌리안 선수의 그 사리 감독이 꾸준히 출전 기회를 주고 있는 이과인 선수의 활약이 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챔피언스리그 직행이냐, 4위에 들면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역시 기왕이면은 직행하는 것이 좋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 경기를 잡고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레스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로저스 부임 후에 홈 경기에서 3승 1패로 좋은 활약, 거기다가 바디 선수의 활약은 더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바디 선수가 좋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올 시즌 원정에서 첼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 2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어찌됐든 이제 어떠한 가능성으로라도 유로파리그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스터가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경기는 솔직히 레스터의 선발 라인업 그리고 첼시의 체력, 첼시가 유로파리그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첼시의 체력, 거기다가 이탈자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바디 선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레스터가 바디를 제외한 선발 라인업을 구축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첼시가 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첼시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솔직히 무승부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아자르 선수의 한방, 이게 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체력이 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경기 첼시 승리를 일단 예측을 해보되 무승부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대 에버튼 경기. 토트넘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결승 진출,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 짜릿한 활약을 해준 선수가 알리와 모우라 선수, 이 두 선수의 공격 콤비가 정말 딱딱 들어맞는 것을 그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요렌테 선수의 활약도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시소코 선수의 존재 유무, 시소코 선수는 이 경기에 무조건 출전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아스날과 득실차가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에서 탈락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시스코 선수는 무조건 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출전을 시킬 것 같고요. 대신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결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손흥민, 포예스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고, 케인과 완야마, 케인은 이 경기까지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야마 선수가 지난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예 그냥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분명히 출전할 수 없고, 그리고 기사를 봤었는데 베르통원 선수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입구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베르통원 선수 이 경기에서 아마 나설 수 없을 겁니다.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그 후반전에 자신들이 뿜어낼 수 있는 그 스태미나를 다 썼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꽤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버튼이 지금 최근 리그 5승 1무 1패 11득점 2실점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그 진경기 풀럼에게 2대0으로 일격을 당한 경기를 빼면은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5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이 에버튼이 최근 원정 경기 2경기에서 무득점인데다가 원정 성적이 좀 기복이 있다는 거. 어떤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 상승세를 타다가 풀럼 경기에서 진 것처럼 갑자기 또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에버튼이 어찌됐든 에버튼도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7위는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뭐 올라가봤자 뭐 별다른 의미도 없어요, 에버튼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토트넘의 결장자가 많은 것으로 인한 변수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르통원의 결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만약에 치트, 속임수가 아닌 이상은 아마 에버튼이 이길 것 같다. 베르통원 결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번리 대 아스날 경기. 자, 번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드와 반스를 중심으로 한 이 제공권을 이용한 이 공격 한방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홈 경기 성적이 어찌됐든 원정 경기 성적보다 더 좋다는 사실. 홈에서 7승, 원정에서 4승. 확실히 홈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널뛰기 성적, 이 성적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이 팀의 성적, 이 팀이 2019년에 처음에는 4승 3무를 시작합니다. 정말 좋았었죠. 이때 맨유와 무승부, 토트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가 뉴캐슬에게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4연패를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또 하락세를 타다가 첼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을 포함해서 3승 1무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맨시티와 에버튼에게 내리지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다. 지금은 연패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아스날의 경우를 봅시다. 아스날은 일단 유로파의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분위기 정말 뜨겁죠. 거기다가 뭐 유로파 우승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걸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안전빵으로 4위권 확보를 한번 노려보자. 뭐 힘들겠지만은 다득점 노려보자. 무조건 이 경기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겁니다. 근데 아스날이 2019년 리그 원정 2승 1무 5패. 원정 경기 성적이 리그에서 안 좋아요. 근데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는 최근 2연승이에요. 심지어 나폴리, 발렌시아, 자 각각 리그에서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 물론 이 두 팀이 상대하는 그 당시 시점에서 하락세, 좀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스날도 마찬가지인데 아스날이 유로파 원정에선 좋고 리그 원정에선 안 좋고 참 이게 아리까리예요. 네. 근데 오바메양과 라카제트의 이 공격력, 원정 경기, 발렌시아 원정 경기에서 특히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레논의 선방 능력, 최근 레논의 선방 능력은 정말 알리송, 데야 저리 가라예요. 진짜 레논이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근 들어서 원탑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성적이나 아니라면 동기부여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번리의 하향세 아니라면 아스날의 원정 경기 성적 하지만 동기부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아스날이 이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발렌시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그 기세, 번리의 하향세, 동기부여를 생각했을 땐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스날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마지막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 리버풀이 기적과도 같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3대0에서 4대3으로 리버스 스윕을 해버리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보자. 이기고 나서 기적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 리그에서도 기적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승리를 노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리버풀이 정말 좋은 게 오리지 선수 그리고 베이날두 선발 혹은 교체 멤버에 주로 있는 이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홈 경기에 리버풀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종의 미, 일단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케이타 선수의 결장 그리고 살라와 피르미누 선수가 과연 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교체로라도 출전을 해서 이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벤치 멤버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 체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살라와 피르미누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다득점을 노리는 것이 좋아요. 일단 근데 이 울버햄튼이 다들 아시다시피 도깨비 본능이 있다는 거. 올 시즌 빅6 상대 전적이 6승 3무 3패, 심지어 FA컵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리버풀이 최고의 라인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록을 따질 필요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 울버햄튼의 도깨비 본능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일단 울버햄튼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왜? 유로파리그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7위 확정입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진출을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와포드에게 맡겨져 있어요. 와포드가 FA컵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울버햄튼의 유로파리그 진출 여부가 달리는 거지, 이 경기로 인해서 유로파리그 진출 여부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솔직히 이 경기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진다. 이걸 좀 고려해 봤었을 때 리버풀의 간절함이 도깨비 본능을 좀 앞설 가능성이 높다.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레스터 대 첼시 경기는 첼시의 승리, 토트넘 대 에버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 번리 대 아스날 경기 아스날의 승리, 그리고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은 다 끝났고요. 이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빅6를 중심으로 한 시즌 리뷰, 시즌에 대한 그 총평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총평가를 담은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이 승부 예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K리그 승부 예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상은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제 영상 꾸준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